기농 다큐 살얼이 락다 시즌3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이영미, 성우 변혜수. 충남 예산. 오늘 주인공이 도라지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잠깐만, 이게 도라지라고요? 이 자태가 일반 내가 알고 있는 도라지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그냥 된다. 그러면서 미래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보고 먹던 그 도라지가 아닙니다. 생김새도 약성도 더 뛰어난 특별한 약도라지.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도라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 농작물 약도라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산천의 백도라지. 약도라지 전성시대를 이끌어갈 이봉선 씨를 만나봅니다. 타이틀 슈퍼 도라지가 떴다. 내레이션 김기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유월. 이봉선 씨가 밭을 거닌다. 언제 봐도 이 초록빛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어디 보자. 어떤 녀석이 실하냐. 보자. 아이고, 이 녀석들 한번 봐볼까. 밭에 덮어놓은 멀칭 비닐을 뜯어낸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이 무성한 초록색 잎 밑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녀석이기에 그런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심산인가 본데요. 이봉선 49세. 이게 뿌리가 깊이 박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힘도 들고. 자, 으쌰. 세발 괭이를 내리찍으며 흙을 파낸다. 으쌰 으쌰. 떼약볕 아래에서 농부의 손길에 발길에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삽을 땅에 깊숙이 넣어서 흙더미에 묻힌 작물을 캔다. 이어 뿌리에 붙은 흙덩이를 쳐낸다. 흙 사이사이로 길게 삐죽이 보이는 뿌리들. 오늘의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기농 10년차. 약도라지입니다. 5년근인데 뭐 요 정도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줄기가 많이 올라왔죠? 네. 이 줄기가 풍성하면 뿌리도 풍성합니다. 손가락보다 더 굵은 뿌리들이 넓게 펼쳐져 일단은 있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식용도라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도라지는 보통 그 한 줄기가 이렇게 쭉 뿌리가 뻗어서 꽃대가 줄기가 이제 하나 내지 두 개가 나오지만 제 약도라지 같은 경우는 잔뿌리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뿌리인데 잔뿌리가 많이 있죠. 잔뿌리가 많이 있어주면 아무래도 영양분을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죠.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식용에서 본다라면 G형이고 상품 가치가 없지만 약용적으로 본다라면 약상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10년째 부여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넓고 평평한 도라지 밭. 사실 도라지야, 그동안 너무 자주 봤고 또 그만큼 자주 먹었지만 이런 도라지는 또 처음 보는데요. 이봉선 씨 역시 약도라지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알던 도라지와는 전혀 다른 그 모습과 약성에 자신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거죠. 귀농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하게 다룰 게 뭐냐면 내가 농촌에 가서 무엇을 재배할 것이냐. 결국에는 귀농이라면 또 재화가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작물을 한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얘를 딱 봤을 때
딱 한 번에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다. 그래서 좀 더 도라지를 재배하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충남 예산 이제 저희 처갓집이 있는 데인데 이쪽에 저 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도라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귀농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나 한눈에 반할 것 같은 모습이죠. 줄기와 잎은 빽빽하게 자라나 있고 뿌리는 길고 다발 형태로 뻗어 있다. 이봉선 씨가 작업장에서 약도라지를 직접 세척한다. 이렇게 밭에서 캐온 약도라지는 생물로도 팔지만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딱 봐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지금 사이사이가 이게 이제 이 안에 흙들이 많아요. 공장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척하기는 힘들거든요. 또 해썹이라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이거를 미리 해놓을 수 없는 게 미리 해놓으면 얘가 썩어. 그래서 그때만큼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막 지금은 막 이렇게 자르죠. 처음에 이렇게 못했어요. 겁나서. 내 새끼잖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찢는 게 그래서 이거를 사이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고압기로 쏘고 했는데 이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바꿔줘. 얘는 이제 밭에 있을 때는 내 새끼인데 이렇게 가공할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 약도라지의 좋은 성분이 뿌리 하나하나에도 다 있다는 걸 아니 잔뿌리 하나조차도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캘 때도 조심조심, 씻을 때도 조심조심. 이게 저 잔뿌리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약도라지 뿌리를 수염처럼 턱 밑에 댄다. 수영이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해서 한번 연기도 했었어요. 도라지 홍보한다고 그렇게 해서 쓰고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뭐 엄청 희한해 하시더라고. 긴 세척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가공에 들어갈 시간. 이거는 제가 자체 재배한 여주예요. 여주를 덜어서 저울에 단다. 여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죠. 직접 재배해서 잘 말린 여주를 넣고요. 말려서 잘게 자른 갈색 잎을 자루에서 한 움큼 잡는다. 이거는 곰보 배추예요. 만성 기관지염에 효과가 좋죠. 올록볼록 못생겨서 곰보배추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약도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지와 폐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도라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식용 도라지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지닌 약도라지를 듬뿍 넣고 그럼요, 또 배가 빠지면 안 되죠. 기관지에 효능이 있기로 소문난 것들은 모두 모아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푹 달여줍니다. 고압탕기에 재료를 넣고 작동시킨다. 가공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살 방향은 가공입니다. 원물, 생물, 농산물 가지고는 사실 저축이 안 돼요. 2차 가공을 하는 이유가 1차 원물로 판매했을 때 재화로 이게 환원이 될 때 2차가 되면 4배가 올라갑니다. 또 3차로 갔을 때는 거기에 또 업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공 쪽이 유리하죠. 다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먹어서 효과가 없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디자인도 이쁘고 또 이 영업을 잘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먹었을 때 효과가 없다면 결국에는 재구매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재구매가 이루어져야지 저는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에 제 모든 심혈을 기울입니다. 꼬박 3일이 걸리는 가공 과정. 물론 거기에 재배 기간까지 합치면 정말 긴 시간이 이 안에 농축되어 있는 거겠죠. 그 시간 동안 흘린 농부의 땀과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러난 갈색 원액이 관으로 나온다. 저도 제가 이제 농사도 짓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조 가공도 하지만 포장이 딱 돼서 나왔을 때 진짜 뿌듯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드시는 분들 제발 그분들 건강이 났으면 그 바람이 제가 저기서 포장할 때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해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가진 힘을 봉선 씨는 믿습니다. 그냥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간절한 바람까지 담으면 더 큰 효능을 발휘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가공품들. 약도라지의 약성을 직접 의뢰해서 분석하고 다양한 활용법을 개발하는 그 순간은 그는 연구원 또 개발자가 됩니다. 도라지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다양하게 많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사실은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매출도 올라가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이봉선 씨의 변신은 끝이 없습니다. 상품을 파는 순간은 보부상이 되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요. 전통 보부상 차림을 하고 판촉 행사를 한다. 또 약도라지를 널리 알릴 때는 어엿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약도라지의 미래를 차근차근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이봉선 씨가 베트남의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외국의 바이어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한다. 지금 이 순간은 약도라지 농부 이봉선 씨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예초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약도라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예초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왜 옛날부터 도라지 농사를 가리켜 풀과의 전쟁이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여기는 약도라지 밭이에요. 4년근 약도라지가 약도라지와 잡초가 구분 없이 자라나 심어져 있다. 있는데 뭐 좀 부끄럽지만 약도라지보다는 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도라지만 키우는 것보다 풀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면서 재배를 하면 약성이 높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자라는 놈들이 약도라지입니다. 이거는 여기 고라니가 사는데 저보다 먼저 먹었네요. 풀 중에서도 좀 많이 도라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하는 풀이 이 녀석인데 벼와 비슷하게 생긴 요거하고 티잡초. 이제 또 발행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은 도라지가 못 이겨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번식률이 빨라가지고 이거 씨 보세요. 아유, 줄기를 뜯어낸다. 이게 저 풀씨인데 이게 뿌리가 엄청 넓게 박히고 이렇게 커요. 아유, 뽑히지도 않아요. 단단해서. 그런데 이런 녀석하고 이렇게 견뎌서 사는 놈이니까 약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얘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약도라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초제도 쓰지 않고 예초기마저 직접 자기 손으로 힘들게 하는 이유는 거저 얻어지는 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신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자체가 풀과 싸워서 끝끝내 이겨내는 약도라지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재배하는 농법을 저는
자연 순환 농법이라 그러는데 이 밭에는 보통 거름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축분을 갖다 뿌리는데 산 같은 경우를 보면 산에는 나무들이 많아요. 울창하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그게 다시 썩고 해가지고 땅속으로 해서 거름이 되는데 밭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저는 풀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 풀과의 전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을 활용해서 다시 거름으로 도라지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밉지만 힘들지만 또 친구 같은 도와주는 아군일 수 있어요. 밉지만 아군 같은 존재 풀. 인생에서 겪는 고생도 결국 비슷한 것이 아닐까. 농사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비닐하우스 돔. 약도라지가 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포대 재배, 시설 재배를 하는 곳인데 저 약도라지를 고품질화하는 저 장소입니다. 약도라지에만 빠져서 보내온 10년 세월. 다양한 방식으로 약도라지를 재배하며 품질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우리 밭에서 하는 거하고 좀 틀리죠. 이거를 지상 재배, 또 포대 재배, 화분 재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0cm로 해가지고 제가 비료 포대를 밑을 도려내고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흙을 채워서 도라지를 노지에서 3년 키운 약도라지를 안에다가 한 뿌리씩 심었어요. 지금 이 녀석이 7년근이 됐으니 아마도 뿌리가 80cm에 1m 밑으로 50cm는 더 들어갔을 거예요. 또한 이 안에 관주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호수를 깔아서 관주를 해서 얘를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관주를 할 때 또 자체에 발효한 그 액비를 물과 같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는 식용도라지나 또 일반 약도라지라고 하는 그런 재배법 품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포대 재배를 하면 도라지의 성장 속도도 빠르고 미생물 효소를 관주하는 등의 재배 관리나 수확 면에서도 조금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도라지에도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요. 실험 정신이 강한 봉선 씨는 그 다양한 약도라지를 재배하고 연구하면서 자체 품종을 개발해 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멀칭 비닐에 구멍을 뚫는다. 도라지 모종 키운 거 여기다가 옮겨 심을 거예요. 30년 지기 친구들이 또 일을 도와준다고 온다 그러는데 걱정이네요. 이 친구들이 농사를 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경험 삼아 재미 삼아 하는 친구들이라 잘못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또 도와준다고 하는데 또 마다하면은 또 그것도 이게 실례고. 한 일항에 두 줄로 촘촘하게 구멍을 뚫는다. 아니다. 이 작은 구멍에 심는 도라지 모종이 세월이 흐르면 얼마나 더 크게 자라날까요? 도라지의 미래를 심는 봉선 씨. 그 꿈에 친구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약도라지 모종판이 줄지어 놓여 있다. 일단은 한 품종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대로 가져가가지고 이름 써져 있는 데에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다 심으면 됩니다. 슈퍼도라지 아람 종류. 농사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초등학교 동창들. 우선 모종을 나눠주긴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선 씨 잔소리가 길어집니다. 이게 구멍이 깊이 박혔으니까 저 흙을 조금 해서 넣어주라고. 이렇게 만지작 해.
그러면 이렇게 싹 올라와. 요렇게 그냥 요렇게만 꽂아. 그런 다음에 내가 저 모종삽을 갖다 줄 거니까 고랑에 있는 흙을 이렇게 넣어. 저는 시골에 살았어도 저희 농사를 안 지었었거든요. 친구 부모님 김승경, 직접 유정화. 직업이 좀 저기 해갖고 그래서 하는 애들이 부러웠었는데 이걸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크게 농사는 안 줘도 저희 먹을 거는 농사 텃밭 정도는 하고 싶어요. 서툰 솜씨로 하나하나 모종을 꺼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작은 이파리 몇 장이지만 거대한 약도라지가 될 것 생각하며 조심조심 다루는데요. 일도 일이지만 친구들이 함께하니 즐겁기만 합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승경아. 내가 이런 일을 거의 혼자 해. 그래. 목적성이 명확하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힘들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일손이 엄청 부족하다고 그래요. 저 외국인들이 지금 못 들어와서. 지금 뭐 우리 군청에서도 그 공무원들이 가서 일손 돕기를 하긴 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오늘 친구들이 이렇게 또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친구들 만나서 회포도 풀고 지나간 얘기도 하고 저녁이 기대됩니다. 세월을 먹고 자라는 건 약도라지만은 아니겠죠. 어느새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과 도란도란 정겹고 의미 있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봉선 씨의 작업장. 이봉선 씨가 포장된 제품을 큰 상자에다 넣고 있다. 정성으로 만든 도라지즙 포장이 한창입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재수 씨까지 나와서 손길을 보태는데요. 그런데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많은 도라지즙이 판매할 게 아니라 기부할 거라고 하네요. 오늘 제가 우리 예산군에 그 코로나로 해가지고 취약계층 분들께 뭐 자그마하지만 저 그 약도라지 요거 상품 좀 제품 좀 이렇게 드려서 좀 도움되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네요. 처음에 저 이거 기부할 때 아주버님이 처음에 하실 때 막 1,000만 원어치 한다고? 아니 우리한테 기부하라고 그래 막 그랬었거든요 장난으로. 근데 그때 그냥 딱 느낀 게 아 이 사람이 뭔가 그 있잖아요 그 간절히 원하면 막 뭐라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우주한테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래서 웃었어요 제 신랑. 이러니 봉선 씨를 가리켜 주변에서는 약도라지에 미친 남자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봉선 씨는 그 말이 마냥 싫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도라지 많이 알리고 싶은 데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봉선 49세. 우리 집안이 저 할머니부터 해서 기관지 천식을 늘 약을 복용하셨어요. 평생을.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흡기가 안 좋으셨고요. 제가 운동을 또 많이 좋아하다 마라토너였었거든요. 또 젊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가 안 좋으면 사람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도라지가 저하고 인연도 인연이지만 이 제 약도라지를 드시고 많은 분들이 낫기를 바람은 늘 여기 있어요. 이상하게 저는 돈 욕심은 없었어요. 다만 제 약도라지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봉선 씨 인생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귀농 전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소용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도라지를 실은 차가 상점 앞에 선다. 그러다 운명처럼 만난 약도라지.
내 모든 걸 건 이 약도라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또 건강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돈보다 더 소중한 그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통 큰 기부가 가능할 겁니다. 안에 지난번에는 설명서를 안 넣었는데 이번에는 좀 넣어드렸는데 어르신들께 드릴 때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활짝 드시지 마시고 차처럼 천천히 해서 목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축이라고 해주시면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좀 당부 좀 기왕이면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과 단체에 도라지즙을 기부해온 봉선 씨. 이 푸드마켓에도 약도라지즙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산 다다 푸드마켓 마켓장 김동경. 도라지가 그냥 뭐 한 일부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약하신 분, 면역 체계가 좀 약하신 그런 분들에게 그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상치 않은 그 도라지의 그런 그 역할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군 신양면.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해서 함께 간 길. 이봉선 씨가 약도라지 실은 트럭에서 내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반겨주네. 자, 도라지 가져왔습니다. 여름 보양식의 대표 주자 삼계탕. 인삼 대신 약도라지를 듬뿍 넣었습니다. 도라지가 이제 제가 있는 거 보고 야, 요거 길경 게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그 닭은 협찬할 테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급하게 번개팅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더위에 지친 농부들의 기운을 북돋워줄 길경게탕 등장. 통나무 집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오늘 모인 분들은 예산군의 청년 농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단체의 회원들인데요. 쉽게 말하면 선배 농부들이라고 할까요? 자나깨나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깊은 모임입니다. 단체 회장 김일영. 이봉성 같이 그 든든한 그 후배가 양성된다는 게 보람이 있지 뭐. 진취적이고 욕심이 많아.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나 젊었을 때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아. 항상 걱정이야. 이게 국물이 다른 때하고 좀 틀려요. 재무국장 다른 권영민. 손님 오셨을 땐 제가 온나무나 엄나무 이런 거 넣고 했는데 오늘 약도라지 넣어서 그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조금 구수한 맛도 있고 깊은 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라지가 가래에 좋다잖요. 귀농 10년. 이제 봉선 씨는 농업이 새로운 미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 생활을 안 해봤던 것도 아니고요. 도시는 지금 제가 봤을 땐 과포화 상태고 무한 경쟁 사회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농업 쪽이 시골이 오히려 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어요. 이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좀 힘 있는 지게질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기회로 저는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저는 지금 도시를 넘어서 글로벌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70억 인구를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화창한 주말. 병풍처럼 두른 산등성이 아래로 논밭과 마을이 펼쳐진다. 오랜만에 봉선 씨가 아이들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 공주님의 아빠인데요. 딸들과 초가집이 지어진 유적지로 들어선다. 부흥원이 뭘까? 윤봉길 의사가 이 부흥원을 설립했는데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아빠 이쪽에 공부할 수도 있잖아. 학교 그렇지. 아니요? 자주 못 나오고. 아이, 우리 딸이 잘 알죠. 언니 똑같이. 이런 기회에 나와 보네요. 아유. 많이 놀아주고 싶은데, 아유, 일에 취해 있다 보니까 좀 미안하죠. 딸들과 부흥원 안의 하하? 텃밭을 둘러본다. 이어 너른 잔디밭 앞에 일렬로 선다. 아빠 한 발로 달리기도 잘할 것 같아. 한 발로도 잘해? 아니야, 한번 해보자. 아니 왼발을 오른발 들어. 오른발 들어. 아빠만 한 발로 달리기. 아이고. 자, 준비. 수연이가 해. 준비 시작. 출발과 함께 첫째와 둘째 딸이 쏜살같이 앞으로 치고 나간다. 수연이는 아빠가 이길 거야. 꼴찌로 달리던 막내 수연이가 아빠를 앞지른다. 야, 수연이는 아빠가 이긴다. 안돼. 결국 아빠가 꼴찌로 들어온다. 야, 너희들 언제 이렇게 저 달리기 실력이 늘었어? 당연히 들었어. 아, 달리기만 같이 해도 그저 신나는 아이들. 하나, 둘, 셋. 막내딸이 등에 하나, 둘, 셋. 업힌다. 내친기는 업어도 봅니다. 겨우 일어선다. 되게 먹었지. 엄청 무거운데? 야, 수연이가 잘 먹어서 그래. 그치, 운동도 잘하고.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들. 또 약도라지에 빠져 몇 년을 보내고 나면 그때 아이는 업기에도 너무 커버린 숙녀가 돼 있을지도 모를 테죠. 아빠, 응? 아빠 땀 냄새. 땀 냄새나? 아빠 일했으니까 땀 냄새가 나지. 또 조금 전에 달리기도 했잖아. 그럼 땀 냄새가 좋아? 아니 나빠. 나빠? 아이. 제가 아이들 교육을 본다라면 아빠가 최소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진심이니까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성공해야죠. 아빠가 저렇게 안 놀아주고 저러는데 그럼 제가 보여줄 게 뭐예요?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 아빠가 우리들하고 안 놀아준 거는 저런 이유였구나. 그래서 기를 쓰고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작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1년 365일 농부에게 휴일이 어딨냐고 말하는 봉선 씨는 오늘도 밭을 일구는 중입니다. 새로운 약도라지를 심을 요량인데요. 가만히 지켜본 그의 일상은 참 바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만큼 무언가가 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내가 이만큼 고생한 만큼 더 알려지겠고 더 알아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도라지가 내 자식들이 알아줄 거예요. 이게 농사 꿈의 마음이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 세상에 이런 도라지가 어디 있냐. 그랬을 때는 그동안 고생한 게 그냥 다 말끔하게 가서지는 거죠. 어쨌든 힘든 만큼 제 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걸 무언가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일을 찾았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걷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봉선 씨는 약도라지만 바라보는 외길 인생을 걷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그냥 평범한 저 셀러리맨 직장인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하려고요? 늦게 그것도. 그런데 이유는 하나예요. 아, 도라지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쟤를 만났으니까. 나는 저거에 꽂혀 있는데 보여요. 보여서 시작한 거고 하면 할수록 점점 미래가 보여요. 차라리 안 보이고 저 암담했다면 제가 그만두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 못 그만두는 거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의 고집 맞습니다. 욕심도 많고.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이유는 없어요. 이게 내 삶이고. 이봉선 씨가 떼약볕 아래 약도라지를 캐며 비짓땀을 흘린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고집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약도라지만 바라보고 그 길을 고집하는 이봉선 씨.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해서 제대로 모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낯설어서 잘 모르는 약도라지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을 아름다운 고집쟁이로 임명합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9